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징계도 하고 직무정지도 하고 수사 의뢰도 하고 감찰도 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바로 추, 박 이 두 사람이 핵심적인 공격의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법무부에는 보면 검사징계법도 있고, 그 다음에 검찰청법도 있고, 감찰규정도 있고, 감찰위원회 규정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지금 합법적으로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문 정도가 아니고 그거 다 위법인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조사를 했더군요. 근데 그 조사한 장소가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월 중순에 지금 법무차관이 됐죠.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은정 담당관이 다른 감찰 담당관실 검사들하고 같이 가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조사 장소가 왜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감찰위원회 규정을 보면요, 참고인 조사 등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감찰 대상 이외의 자, 그러니까 감찰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니까 감찰 대상 이외의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서 조사할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특히 민간인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물어볼 일이 있으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법무부에 나와서 이렇게 좀 진술을 해 주십시오. 물론 그 사람이 나 진술 안 해 그러면 그만이지만 진술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규정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출장조사 이런 건 안 돼 있고요. 출장조사 설령 가능하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출석해서 좀 이런 거 조사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는 그 장소가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거죠. 이용구 변호사가 뭐죠? 법무차관이 되기 전에 원전수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 조작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핵심 피의자입니다. 근데 이 핵심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던 사람이죠. 그 사람 사무실에 갔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그것도 위법, 탈법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 핵심에 검찰의 원전 수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원전 핵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했다.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한 통속으로 뭔가 공모해서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러면 왜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이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용구 변호사가 결국 윤석열 감찰 또는 징계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 비선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용구 변호사가 비선이다, 이미 법무부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실은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박은정 담당관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다는 것은 결국 그 소문, 이용구 변호사가 비선이었다 하는 소문을 확인시켜 주었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농단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최순실,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바로 그걸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최순실 씨는 국가 시스템에 어디에도 공식 직책이 없는 사람이고요. 11월 중순에 이용구 변호사라는 사람은 국가 시스템에, 아니 법무부 시스템에 어디에도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 아니냐, 물론 현재 그 증거는 없지만 그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근데 마침 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이러이러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2,000쪽 정도 되는데 그 대부분이 다 언론 보도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고 거기에 핵심 내용, 이거 페이지가 또 이렇게 빠진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하는 것도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그 문건 중에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했다 하는 기록은 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죠. 왜 뺐을까? 이 부분이 위법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뺐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 이용구 지금 신임 차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장관하고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 방이 자기 변호사 사무실이 3개여서 그 중에 하나를 박 장관한테 줬다. 이런 얘기죠. 박 전 장관한테 줬다. 그런데 이거는 또 앞뒤가 다른 얘기입니다. 박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었다는 거와 자기 방이 3개여서 하나를 주었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또 박 장관과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합동법률사무소인가?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죠. 자기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방 하나를 자기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을 준 거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부분. 이것도 뭔가 상황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 담당관의 감찰 조사는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지도 못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현주 건조물 침입 뭐 이런 그 죄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건물에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면 현주 건조물 침입이 됩니다. 그런데 박은정 담당관이라는 사람, 그래도 명색이 검사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디에 조사를 나간다 무슨 사무실에, 근데 그 사무실이 누구 사무실이냐 하는 것도 전혀 모른 채 그냥 들이닥쳐서 조사할 수 있나요? 그거 정도는 박은정 담당관이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무실이 그럼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 원전 핵심 피의자 변호사의 사무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갔겠느냐?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구 변호사가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몰랐다고 한다면 이용구 변호사도 문제지만 박은정 담당관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법률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위법 행위가 아까 얘기한 현주 건조물 침입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법률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변호사와 박은정 담당관이 사전에 뭔가 이 부분에 관한 공감대를 가지고 조사를 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농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대목이다. 이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이리저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숟가락 하나 얹고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앞장섰었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용구 변호사 사무실에 그 한 칸을 얻어 쓰면서, 그것도 공짜로 썼겠죠. 보나마나 얻어 쓰면서 얻어 쓴 그 대가로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엊그제 이제 이용구 신임 차관의 휴대전화에 이종근 2라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그거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자, 그 시간과 관련해서 그 시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시간은 오후 2시쯤입니다. 그런데 그게 텔레그램 대화방이라고 틀림없이 그랬거든요. 국회 사진기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랬는데, 박은정 담당관은요, 텔레그램에 4일 오후 2시 57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화를 시작한 거는 오후 2시입니다. 2시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종근 2는 박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은정은 2시 57분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냐? 어저께 제가 가능성을 하나 거기다 언급해 놨었죠. 검찰에 이종근이라는 사람이 2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의 맨 처음이 이종근이고, 이종근이 현재 대검 형사부장, 이 사람은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은 선임자가 이종근이 있으니까 이종근 2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이종근 2는 바로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이종근 2가
박은정 담당관이라고 이용구 신임 차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담당관의 텔레그램 가입 시간이 이렇다면 이거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높다. 뭐 거의 100%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법무부 차관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졌다?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법무부는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서 직접 이런 식으로 뭐 메신저를 가입해서 거기에서 뭐 대화를 나누고 한 거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것도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다. 그 다음에 박은정 담당관이 감찰관실에 평검사 2명을 11월 17일 날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 조사를 위해서 보냈다. 이거는 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뉴욕 감찰관을 패싱했다. 이것도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또한 감찰 담당 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찰 규정에 보면. 그렇다면 이것도 위법한 것이다. 이 또한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감찰에 필요한 모든 상황은 감찰관이 다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유력 감찰관을 패싱한 채 박은정 담당관이 진행을 했죠. 이것도 감찰 규정 위반이다. 역시 검찰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찰을 할 때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절차법 위반 얘기도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행정절차법은요. 징계를 할 때 충분히 사전에 소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5일 전에 송달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5일 전에 송달을 안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항의를 받고 지금 그래서 12월 2일이었다가 4일로 연기했다가 다시 12월 10일로 연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이유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또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박은정 담당관이 그 감찰위원회 12월 1일 날 열렸을 때 대검 측의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추미애 장관이 규정한 판사 사찰 문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한 판사 분석 보고서 이것의 위법성에 관해서 대검의 진술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검사에 따르면 자기한테는 하등의 전화가 오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이 사람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은정 담당관은 이 사람의 진술을 확보한 후에 징계 결정에 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제 보도를 보면 서울경제에다가 박은정 담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징계 청구 당일 이정화 검사가 손 정책관을 면담 조사했다. 판사 사찰 증거들이 있었고 손 정책관에 대해서 보안상 마지막에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한 사람이 누구냐? 이정화 검사입니다. 감찰 담당관실의 이정화 검사인데 이정화 검사가 조사한 거는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발표를 한 게 11월 24일 오후 6시 5분쯤입니다. 이로부터 한 4, 50분 전에 전화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다 직무정지 발표는 예정이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은정 담당관이 얘기한 자 대검 측의 해명 진술을 다 듣고 징계 결정에 도달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직무정지를 결정했는데 왜냐하면 직무정지는요 징계 결정을 하고 난 이거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하고 난 뒤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로 검사징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또한 선호가 뒤바뀐 것이다. 그러면 여기도 검찰농단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뿐만 아니고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하죠.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내 담당관님 아직이요. 또는 내 국장님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전화통화를 누군가와 했다. 근데 그 국장은 심재철 검찰국장이고 그 다음에 그 담당관은 박은정 담당관이다.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박은정 담당관이 저는 맞을 거라고 보는데 맞는다면 박은정 담당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또다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은정 담당관과 심재철 검찰국장이 카카오톡에 새로운 친구로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 전화번호에.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했거나 아니면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카카오톡을 탈퇴했다 다시 가입했을 가능성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휴대전화를 바꾼 것 아니냐, 결국 증거인멸 중인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 또한 범죄입니다. 물론 자기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도 이 수많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많은 검찰농단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작업 아니냐. 그러니까 하루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추박 라인의 검찰농단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서울 서부지검에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서부지검이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특히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이 검찰농단 행위에 대해서 단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